M4 Max를 탑재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128기가까지 지원하니까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는 일단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핵심은 이제 앞으로 나올 M4 울트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애플에서 신제품을 발표했었죠. M4 기반의 맥미니라던가 아니면은 맥북 프로, 그렇게 하면서 M4 프로와 M4 맥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스펙이라던가 개괄적인 맥북 맥미니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이 M4 프로와 M4 맥스만을 봤을 때의 이 성능 관점에서 AI를 자기 맥북이나 맥에서 돌리려고 하는 수많은 AI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 환호할 만한 스펙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건지를 실제로 계산해보면서 이게 메타의 가장 큰 모델인 라마 3.1 405 빌리언, 그러니까 40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아주 큰 모델도 향후 M4 울트라가 나오면은 그냥 컴퓨터 한 대로 돌릴 수 있겠네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 RTX 4090 같은 굉장히 하이엔드 디스크리트 GPU를 사용을 했을 때도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AI 관련된 공부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일단 M4 맥북 프로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게 HDR로 했을 때 화면 밝기가 피크로 1600니트로 올라갔고요. SDR 기준으로는 1000니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M4 아이패드에서 들어갔듯이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라고 밝은 데서도 극한적으로 이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옵션일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화질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램 베이스가 16기가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전에 해당하는 맥북 에어 모델들도 동일한 가격에 램이 16기가로 올라간 상황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배터리 지속 시간이 최대 24시간으로 더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M4 프로와 맥스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5를 드디어 처음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썬더볼트 5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는데, 인텔이 라이센스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썬더볼트 3와 USB 4가 통합되기 시작했죠. 원래 USB는 USB IF라는 이제 별도의 조직에서 하는 건데 이제 비슷하게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썬더볼트 4, 5 이렇게 나왔는데, 썬더볼트 4까지는 제가 영상에서 따로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오리지널 버전으로 그거 검색하면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이런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M4 프로와 M4 맥스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게 M4 맥스와 M4 프로의 일러스트레이션 된 다이샷 모습인데, 예전에는 이제 구체적인 다이샷을 이렇게 찍어갖고 보여줬잖아요. 발표 때도 이런 식으로 M1,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다이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거를 이제 안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거든요. 이전에 M3가 좀 특이했던 게 M3 프로랑 M3 맥스를 다 별도로 완벽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M4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싹 겹쳐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똑같게 만들어졌어요. 일러스트레이션 된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설계된 거 보니까 여기서 조금 확장한 버전으로 M4 맥스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예전에 M1, M2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실리콘 설계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했는데, M3 때는 프로, 맥스를 각각 별도로 완전 이제 구조가 이제 겹치지 않아요. 아예 새로 처음부터 설계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확장해서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M4 시리즈가 지금 AI의 이 흐름에 따라서 좀 서둘러서 낸 감이 있잖아요. 출시도 아이패드를 먼저 M4에 탑재를 해가지고, 원래 안 그랬잖아요. 원래 맥북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발표를 했던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재설계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애플에서 프로 모델도 재설계하고 맥스 모델도 재설계해서 뭔가를 접근을 하려는 시도가 다시 원복해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 성능이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성능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칩들을 쭉 살펴보면은 CPU 파이어스톰, IS스톰 이렇게 해서 4코어, 4코어로 시작을 했었죠. GPU 코어도 7개, 8개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뉴럴엔진은 원래 이제 16코어로 시작했었죠. 메모리는 굉장히 짠돌이로 8기가, 16기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건데, M4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이피션시 코어가 조금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용량도 점점 확장해서 32기가까지 확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로 모델을 이렇게 보시면은 M3 프로에서 오히려 퍼포먼스 코어가 조금 이제 줄어든 느낌으로 좀 애매한 포지션에 6+6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금 M4가 이름 그대로 프로답게 퍼포먼스 코어를 이렇게 10개로 채우고 이피션시 코어를 낮추는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GPU 코어도 물리적으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맥스 개수를 이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메모리도 굉장히 높게 지원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맥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스펙을 상향해 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럴 엔진이 16코어로 고정되어 있긴 한데 이 코어 자체의 성능이 계속 늘어왔죠. 그래서 M4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NPU 성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집중을 해서 볼 부분은 바로 AI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웹페이지에 있는 스펙을 보시면은 다른 부분의 CPU 코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지만 기본 모델의 경우 메모리 밴드위스가 초당 410GB/s로 지원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4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은 최대 메모리 밴드위스가 초당 546GB/s로 지원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용량도 최대 128GB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메타에서 제공한 라마 같은 모델들,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 파라미터가 32비트다 인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라마의 가장 큰 모델이 이제 40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잖아요. 라마 3.1에서 32비트가 8비트짜리 4개니까 4바이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405 빌리언에다가 4바이트를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D램에 저장을 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나옵니다. 보통 오버헤드를 20% 치니까 이렇게 곱해보면은 대략 2000기가 정도의 D램 메모리가 있어야지만이 요거를 구동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32비트가 빡세면은 추론용으로 좀 성능을 떨어뜨려갖고 4비트까지 극단적으로 내렸다고 쳤을 때에 0.5로 계산해보면은 243GB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버헤드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4비트를 지원하는 라마 405 빌리언 모델을 돌린다 하면은 대략 200기가 정도 쓰잖아요. 계산 쉽게 이렇게 보면은 이 M4 Max 같은 모델은 대역폭이 초당 546기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용량을 쓴다라고 쳤을 때에 초당 지원하는 토큰 수가 대략 2.7 토큰, 초당 2단어 정도는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당으로 치면은 한 150단어 정도. 물론 M4 Ma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128GB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 200기가 용량을 아예 담을 수가 없어요. 밴드위스는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이 외장 GPU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RTX 409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가 24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로서 정말 고성능을 위해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때려 넣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죠. GDDR6X를 사용하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높여가지고 M4 Max보다는 높은 밴드위스 1.01TB/s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얘도 용량이 부족해서지 용량만 여러 가지 GPU를 채워 넣으면은 밴드위스로서 충분히 큰 모델을 로컬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나 이제 텐서 RT 같은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밀도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디오 램이 이제 24기가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라마 405 빌리언 같은 모델은 뭐 적어도 10개 이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인 유저나 엔지니어들이 요거를 라마 405 빌리언을 돌리기에는 좀 빡세다라는 거예요. 노트북용도 보면은 노트북용은 이제 밴드위스도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 메모리 사이즈는 여전히 16기가로 한정적이죠. 근데 M4 Max를 탑재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128기가까지 지원하니까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는 일단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핵심은 이제 앞으로 나올 M4 울트라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맥북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라마 3.1 405 빌리언 요 모델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맥북에서 지원하는 이 메모리 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맥북 두 개만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용량이 충분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로컬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막 다 합쳐서 엔비디아 GPU 뭐 여러 개 막 엮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맥북 두 개만 있으면은 뭐 네트워크 병렬 처리를 이용하든 API를 사용해서 405 빌리언을 이제 분할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M1 Max가 2021년 10월에 출시되었고 5개월 있다가 M1 울트라가 나왔거든요. M2 Max도 2023년 1월에 출시됐다가 한 5개월 후인 2023년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울트라 버전이 한 5개월 있다가 출시가 됐는데, 이 M4 같은 경우에도 맥 스튜디오용으로 M4 울트라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메모리 용량도 훨씬 더 증대가 돼가지고 지금 M4 Max의 128기가보다 더 높은 아마 한 2배 정도 되는 메모리를 지원하는 걸로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만 저장하는데 한 200기가가 쓰이고 20% 오버헤드를 넣으면 한 240기가 정도가 필요한데, 맥 스튜디오 한 대만 있으면은 충분히 405 빌리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엔비디아도 못 가진 장점이 되겠죠. M4 울트라나 이전의 울트라를 보면은 이 TSMC의 인포라는 이 기술을 썼죠. Integrated Fed Out with Local Silicon Interconnect라는 기술인데, M4 Max 칩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서로 인터커넥트를 해서 서로 신호를 왔다 갔다 해서 마치 한 칩으로 낼 수 있을 만한, 얘가 최대 128기가 지원을 할 거니까 256기가가 지원이 될 거라고 봐지는 측면이죠. 이렇게 되면은 코어스 같은 중간층의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이 마치 한 칩으로 엮는 구조니까 저항이라던가 이제 레이턴시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애플이 톡톡히 요 성능을 울트라라는 버전으로 내고 있는데, 요게 되면은 지금 온디바이스 AI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구동하기에는 메모리 양도 너무 적고 소형 모델을 돌리는 거에 한정돼 있는데, 거의 뭐 서버에서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라마 3.1 405 빌리언 같은 거대한 모델도 로컬로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도 물론 엔비디아 리플렉스 뭐 AI 이렇게 로컬로 돌릴 수 있을 만한 걸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거에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M4 울트라가 이제 2배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플로팅 4 기준으로, 그러니까 파라미터 한 개당 4비트만 쓴다라는 낮은 상황으로 보면은 546GB/s의 대역폭도 2배로 늘어가지고 초당 한 5단어 정도, 분당 한 300단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로컬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겠죠. 이 정도로 되면은 단일 클라이언트 엣지 디바이스로서 처음으로 라마 405 빌런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설정이 되는 거니까 내년 봄쯤에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 AI 쪽에서도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뭐 엔비디아 쿠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니치 마켓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메모리 용량을 이렇게 때려 넣는 구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애플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가 CPU, GPU 이게 유니파이드 메모리라 해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점이 되는 것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구조에서 SoC로 다 통합해버렸기 때문에 GPU를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성능까지도 따라간 건 아닙니다. 용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RTX 4090에 비해서 이 플로팅 포인트 32 연산이라든가 AI 연산 같은 것들이 RTX 4090 같은 거는 텐서 코어 같은 것도 막 사용해서 막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애플이 제한된 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공되면서 이제 D램 용량도 강제로 이제 올릴 정도로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 스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M4 Max가 지금 등장을 한 부분과 앞으로 나올 울트라가 AI 쪽에서도 뭔가 활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겠다. 아무래도 애플이 AI가 지금 이제 개발이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별화를 가져줄 수 있으려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AI 시장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바로바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로컬로 뭔가를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할로를 뚫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애플이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좀 색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 택점 에러 소개해 드리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짧은 영상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안대공학 후드 집업도 나왔으니까 파티클 몰 혹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